안녕하세요. 연금술사 김성일입니다. 매달 진행하고 있는 연금 이총사 계좌의 상태를 수익을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역시 굉장히 안 좋았죠. 코스피 12% 빠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9% 정도 빠졌습니다. 오른 거는 달러 한 3% 올랐네요.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요 버블 차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인데, 이제 마블 동굴르기에서 이제 발췌를 했고요. 지금 시장이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요쯤일까? 투매가 나오는 시점일까? 아니면 더 빠졌을까? 사실은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바닥이어가지고 이제 쭉쭉쭉 오를 일만 남았으면 좋죠. 항상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자산 배분 투자자라고 해도 시장이 계속 빠지면 포트에 영향을 받고 심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 시점을 알 수 없으니까 지금이 여기밖에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실제로 코스피나 S&P 500 같은 경우에 과거 대비해서 아직 하락폭이 그렇게 크다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2008년 같은 경우에 50%가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여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죠. 안 빠지고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 계좌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년 9개월째 계속 이제 계좌를 오픈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금저축 계좌 9월 달에 마이너스 15%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1월 달에도 9% 빠졌고 4월 달에 11%, 6월에도 9%, 이번에 9월 달에 제일 많이 빠졌네요. 15% 빠졌습니다. 빠졌죠.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7%. 하락은 하긴 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다행히. 그래서 전체 기간 결산을 해보면 IRP 같은 경우에 직전 3년간 48% 수익이 났었고, 올해 9개월 동안 마이너스 12% 손실 중이고요. 그래서 누적을 해보면 30.59%가 나옵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7%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굉장한 하락장인데 양호하다, 7%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금저축을 보시면 2019년부터 3년간 누적 56%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마이너스 34%,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마이너스 34%. 그래서 누적을 해보면 누적 2%, 2.8%의 수익률이고 연환산하면 0.7%, 예금금리보다 못한 수준이죠. 연금저축이랑 IRP랑 왜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느냐? 왜냐하면 연금저축 펀드에는 제가 몇 번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여기 보시면 기관중 출고금액 있죠? 요게 이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 받은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대출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하려면 ETF로는 담보가 안 되고 펀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가지고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올 상반기 장 내내 주식 국채 할 것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지고 유일하게 오른 게 달러가 특이하게 유일하게 많이 올랐는데, 달러가 역대급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상장 펀드 중에는 환노출 달러, 장기 달러 같은 상품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적어요. 특히 환노출 미국 국채, 10년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제한이 많아요. 제약이 많은 걸 알고 있었고, 그렇게 포트를 구성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장에서 하락이 더 많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다고 해서 이게 다음 달에 또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죠. 3년 9개월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크게 관여치는 않고요. 기분이 좋진 않지만 크게 관여치는 않고 계속 이대로 갈 겁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레버리지, 일반적인 이제 대출을 사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는 대출 상환 조건이 옵니다. 특히 주담대 같은 경우에. 근데 요거는 아직 그 대출 그 담보 그 한도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 조건이 없어요. 상환 조건이 없고 설사 상환 조건이 생기더라도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수익이 있거나 플러스인 국채,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같은 펀드를 일부 매도를 해가지고 그걸로 담보 비율을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사용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연금 이총사하고 코스피하고 이제 누적해서 비교한 겁니다. 코스피가 이제 현재 이 정도 떨어졌죠? 네, 이 정도. 2019년 1월 대비해서 거의 뭐 시작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금 저축도 안타깝게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이게 뭐 6개월 후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후에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이 상승을 할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공격형을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죠.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형은 썩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펀드형이고, 펀드형 말고 ETF로 하는 공격형, 이 IRP가, 제가 실제로 공격형으로 IRP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요런 포트폴리오들은 나중에 저희 서비스 통해서 아마 출시하게 될 것 같아요.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산 배분도 당연히 마이너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 플러스가 나는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든 간에 전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장기 투자가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장기가 필요하냐? 전략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치고에 나와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들을 보시면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년 정도만 투자를 해도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물론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짧아도 1년 7개월 정도는 마이너스 구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역대급 그 안 좋은 지표들을 갱신하는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를 알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네. 다만 그 시간을 견뎌냈을 때 그 수익이 그때 이제 보상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연준도 어쩌지 못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걱정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물론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 다음에 뭐 금리라든지 경제, 연준의 뭐 태도, 연준의 발표, 이런 것들에 너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거나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즉 포트폴리오. 내 포트폴리오는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계획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느냐, 손실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점검할 필요가 있고, 세이빙, 저축이죠, 저축. 늘 저축은 정답입니다. 네. 요런 기간에 더 유리하죠. 저축량이 괜찮다면 투자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죠. 그래서 저가 매수 혹은 이제 낮은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은 항상 중요한 것 같고요. 비헤이비어 행동인데, 리밸런싱 해야 된다라고 전략을 짰는데 막상 이런 순간에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행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는 뭐 하락론자 혹은 이제 뭐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겠죠? 더욱 많아질 텐데, 그게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느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좀 줄이세요. 유튜브 좀 덜 보시고 책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 역사에 관한 책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금융의 역사 책을 보면 과거에
지금 같은 시기 혹은 지금보다 더 심한 시기도 굉장히 많았다. 예,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굉장한 반등, 상승이 있었다라는 점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 2002년, 3년부터 했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도 몸소 다 겪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라는 감도 있고 경험도 있지만 굳이 그걸 다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뭐 어쨌거나 저도 시장이 반등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계좌에도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고 포트가 수익이 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다만 이 시장이 이 하락이 다음 달에 끝날 거다라는 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